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이 바라보는 대선, 우리 정치 통계 분석 전문가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님 모시고 이 배종찬 본부장이 바라보는 설 민심 이후의 대선은 어떻게 전개될 건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예, 오늘 먼 길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민저 여러분. 네. 자, 배 본부장님, 지금 이 대선이 네. 이제 윤곽이 좀 잡히지 않습니까? 날짜도 4월 말 5월 초. 네. 아마 5월 초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잡히고 있고, 또 대선 주자들의 서열도 윤곽이 잡히고, 네. 그 다음에 또 반기문 사무총장이 들어와서 한 2주가 지났는데, 네. 또 한계도 또 보이고 있고, 네. 이러는데, 전반적으로 최근에 그 지지율 조사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대체적인 분위기가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것이다. 이게 대체적인 분위기.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어떤 방향으로 대체적인 흘러갈지는. 분위기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다하기 전인 2월 말이나 2말 3초에 심판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벚꽃 엔딩 선거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네. 우리가 정상적이었다면 연말에 치러져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성적표를 놓고 보면은 이 문재인 전 대표가 독주를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반 전 총장이 귀국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분석을 해드렸지만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반 전 총장에 대해서. 하지만 의혹이 불거지고 본인의 대선 후보로서의 강점을 충분히 피력해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시장도 뭐 탄핵 국면에서는 핵 사이다급 인기를 누렸지만 이제는 또 영향력이 조금 주춤한 지지율이 주춤한 상태고, 나머지 후보들이 속속도 대선 출마 선언식을 하고 있습니다. 출정식을. 그래서 뭐 소극장이다, 또 공장이다. 근데 지금 현재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언제 선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빠른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설날을 앞두고 설 연휴를 앞두고는 문 전 대표가 나홀로 독주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문 전 대표가 한 30% 안팎,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18에서 한 16, 그리고 이제 이재명 시장이 10% 전후,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행이 새로 잡혔어요. 편차는 좀 있기는 한데 4.6부터 뭐 많게는 또 9%대가 잡히는 것도 있고. 10%에 근접하는 그런 그렇죠. 그리고 지지율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행과 비슷한 위치에 이제 이 안철수, 안희정 이런 사람들이 약간 뒤에 배치되는 이런 양태인데, 근데 이게 제가 한번 집계를 해봤어요. 신기한 게 몇 개 조사의 집계가 한 일주일 전에 야권의 후보들 합계가 58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권 후보의 합계가 28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20%의 차이가 나고, 그럼 거기 안 잡히는 사람이 한 24. 이런데 야권의 후보들의 지지율은 좀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보수 여권의 후보들은 보수의 분열이나 이 탄핵 사태로 인해서 좀 보수를 지지한다라는 사람들이 좀 유보적이거나 철회된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그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관련된 조사를 보더라도 설 직전의 민심을 보더라도 지금 진보 정권으로 교체돼야 된다는 여론이 한 3명 중에 2명 정도. 그러니까 보수 정권을 유지돼야 된다는 것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보수가 밀리고 있는가? 그럼 뭐 촛불 탄핵 국면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자체가 정권 교체 이 국민 여론이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탄핵 국면인데다가 또 보수로 봐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보수 결집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 보수 정당은 둘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고, 또 유력한 대선 후보는 또 안 나타나고 있고, 또 뭔가 샤이 보수가 결집을 할 만하면 또 대통령 인터뷰 내용이 또 들려오고, 이러다 보면 또 먹미 이런 식의 또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날 직전에 민심도 보수 진영에는 유리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의 조사 결과도 보면 진보 정권으로 교체해야 된다가 66.7% 압도적입니다. 보수 정권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것은 뭐 20.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
또 많은 분석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엠브레인이 문화일보 의뢰를 받아서 이번 주에 실시를 했던 내용입니다. 23일, 24일 실시하고 25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2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고 응답률은 10.9%.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저도 이거 읽다 보면 정말 헥헥거리게 됩니다. 예. 아이고 또 뭐 몇 프로까지 다 이야기를 안 하면 또 불법이다 그러니까요. 전문가로서 또 해야 되는데 참 같은 이야기는 이렇게 뭐 이렇게 따가지고 저절로 놓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몇 프로. 자 그러면 이 황교안, 반기문 이 두 사람의 지지 기반도 조금 다르고요. 이 두 사람의 지지율 합계가 거의 제로섬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올라가면 한 사람이 좀 내려오는. 황교안이 조금 올라가니까 황교안이 올라간 만큼 반기문이 빠지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 유승민, 안경필 이런 사람들이 거의 유의미한 지지율을 잘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상당히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큰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틈새 시장을 파고든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의 반전 정책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귀국하고 나니까 귀국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개인기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면 단독 드리블을 할 때는 분명히 골을 몰고 가서 문전에서 슛까지 골인까지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정말 스트라이크입니다. 결정짓는 메시라든지 또는 호나우도라든지. 근데 정작 개인기를 봤더니 안 되겠다. 단독 드리블은 힘들겠다. 이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위치에 있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빠싸 그러면 나에게도 기회가 이러면서 틈새 시장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보수층에서도 이렇게 지지율이 갈리는 모습. 근데 문제는 뭐냐?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러면은 완전히 보수 진영을 결집할 수 있냐? 또 그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보수에서도 강경 보수, 또 지역으로는 뭐 TK, 또 연세가 많으신 분 이런 쪽에 주로 지지가 집중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정당으로 보면은 새누리당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황교안, 권한대행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층을 분석을 해보면 무슨 냄새가 난다? 낯익은 냄새가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향기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황대행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쪽에서 집중적으로 지지가 모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수 안에서도 그렇지 않은 계층에 이 외연의 확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 이상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도 좀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지율을 분석해 보면요, 사실 확장성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이 돼야만 파괴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빅뱅이라는 자연현상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놀라는 것이 이게 엄청난 걸 우리가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터져버리면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 있기가 힘든 것이 이제 보수의 일정한 정도 수준까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지금의 지지율을 따져놓고 보면은 약 한 20여 % 정도 최대치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20여 % 내외의 지지율로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길 수 있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문제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으로서는 지금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재 모든 힘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서 탄핵 국면은 끝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명절 민심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보수 후보들은 좀 박수를 받기보다는 좀 질책을 많이 듣는 상황이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들어와서 본인은 보수의 표는 자신에게 자동으로 올 거라고 보고 집토끼는 좀 등한시한 채 처음에 포지셔닝은 진보적 보수주의다다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던진 아젠다들도 중도 일부는 야권 지지자들한테 어필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니까 최근에는 또 박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또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에 드는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이 친 이명박계 이런 분들과 이렇게 좀 접촉을 강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정체성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메시지 전달도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목을 받았을 때 주목은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주목받은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매력을 발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귀국한 이후에 실시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반기문 총장 호감이 간다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33.5%. 60.4%로 호감이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은 넘쳐났고 도착하자마자 지켜봤던 것이거든요. 아, 어떤 사람일까? 개인기는 어느 정도일까? 예의주시했던 것이죠. 근데 그 개인기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내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실망감이 더 커진 겁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이 커진 데다가 그 다음에 이번 조사에서도 반기문 총장이 대선 출마를 하려면 어느 정당으로 가야 될까? 그러니까 유력한 정당이 응답이 안 됩니다. 뭐 새누리당으로 가면 좋을 텐데 13.1%. 그 다음에 뭐 바른정당으로 가면 좋을 텐데 18.1%. 그럼 압도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러브콜이 왔었다 오지 않았다 설왕설래가 있었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6.4% 애기에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압도적이지 않은 여론을 가지고서는 파괴력, 빅뱅이는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독자, 신당, 무소속도 뭐 30.4%. 그러니까 적어도 응답자의 10명 중에 6, 7명 이상은 이분은 이 정당에 가야 돼. 텃밭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텃밭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충청권에서도 압도적이지 않은 게 좀 의외더라고요. 충청권에서도 대망론을 이야기했는데 불씨가 지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충청이라고 해서 나 충청 출신인데 하고서 무조건 하고 밀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성의 정치인들이 반기문 총장을 영입하자면서 좀 착각했던 게 이 상투적인 지역구도 과거에 뭐 DJP 연합 이런 부분처럼 그런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수십 년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정치 현장에서 유권자들이나 또 정치 세력과 이렇게 이 피부로 피와 땀으로 이렇게 맞물리면서 살아왔는데 그 외국에 나가 있고 그전에는 공무원으로서 잘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냥 이름만 알았는 정도지. 그리고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했고 그럼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에서 유명한 자리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지역민도 지지하고 그분의 그 이렇게 뭡니까 위인전을 사봤던 사람들도 다 지지하고 중산층이나 엘리트들도 지지하고 이러면서 본인은 자신의 기본 지지는 한 25% 이상에서 시작해서 순식간에 30%를 넘어갈 거다. 이래 판단을 했고 실제 반 총장을 영입하고자 했던 정치 세력들도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냐. 지금 좀 오판이다라는 부분에 당혹스러울 거라고 봐요. 반 전 총장의 지금 지지율과 관련해서 제가 분석 들을 때 드리는 말씀이 반 전 총장의 대권 의지가 뚜렷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비슷한 유형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다릅니다. 공화당에서 추대를 했다고 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을 추대하는 것이 아니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정말 호랑이 중에 호랑이거든요. 네. 우리 소장님처럼. 그러니까 그분은 2차 대전의 영웅 아닙니까? 네.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리더였다라는 겁니다. 네. 순식간에 1분 1초 0.1초 상간의 결정을 내리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국민들의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의 여망을 또 열망을 받아서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는 그런 조직에서의 리더십을 마음껏 발휘해 본 사람. 그래서 인디안 속담에 나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왜 이렇게 서두르셨죠? 멀리 가려면 대권입니다. 함께 가라. 함께 가는 것은 유권자와 함께 가야 되고 미디어와 함께 가야 되고 스텝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스텝,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럼 스텝하고 함께 하면 스텝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스텝과 함께 가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외교만 잘할 줄 알았는데 외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잘한다라고 이렇게 이미지가 전달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지율이 주춤하는 가운데 외교만 잘하시는 분 아닐까? 교계를 가우뚱거리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반 총장의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지위에 대해서 한국분 상당수는 유엔이라는 기구가 세계의 국가의 연합이니까 세계 대통령이다. 참 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네. 그야말로 이 세계에 그냥 사실 문제 해결과는 좀 거리가 멀고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뭐 세계 각국들이 체면을 유지하는 그런 기구의 수석 행정관의 역할이었다. 그러면서 또 반 총장의 캐릭터가 인비지블맨, 또 뭐 슬리퍼드 일, 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 뭐 이렇게 이 유만, 기름 벤장어 이런 부분이에요. 이번에 나와서 조금 이렇게 대중들한테 오픈되면서 대중들이 다소 실망한 부분도 있고 또 때 맞춰서 제가 한 1년 반 전에 저번 대선에 출마한다. 그런데 자기가 출마하려고 하면 주변 관리를 해서 형제나 뭐 자녀, 주변 친인척들을 전부 일선에서 퇴진시키고 그 사람들을 관리해라. 내 뭔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주변을 관리했는가 하는 것도 좀 답답한 부분이에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제고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명절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지도자는 넉넉함이거든요. 네. 명절과 같은 사람입니다. 보름달 같은 사람을 우리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자분들께서 그렇게 호칭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또는 따져서 묻더라도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해주셔 이러더라도 정말 넉넉하게 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넉넉함 그리고 또 차분함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은 저분의 내공이 저분의 리더십이 안정되어 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의욕도 명쾌해야 되거든요. 가령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신 분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도 고위공무원을 하셨다면 예, 장관을 하셨죠. 그런 수석됐고 조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명절 이야기를 하지만 정상적인 때의 대통령 선거라면은 추석 민심이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대통령 선거와 가까운 명절이기 때문에 97년 기억나실 겁니다. 자, 7월 경선이 끝나고 나서 이해창 신한국당 총재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우리 나갔죠. 소장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 당시 잘 나가던 박찬종 제 이름을 거꾸로 했습니다. 예. 배종찬, 박찬종. 망 터지진 않네요. 네. 그래서 박찬종 이 당시의 신한국당 의원이 사실상 인기가 소멸되고 난 이후에 총재가 된 이회창 총재 인기는 정말 대세론이었지 않습니까? 예, 30%면 안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초중반대를 40%에 육박할 정도의 지지율인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빵 터진 것이 바로 아들 병역 문제입니다. 그걸 명쾌하게 해명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다른 네. 사람들의 어떤 문제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치명적이다라고 볼 수도 없는 문제인데 해명을 하거나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처리 방식에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후보 본인이 병역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또 직계 가족인 아들의 병역 문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중요하죠. 우리의 국방이 너무나도 또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명쾌하게 해명을 했는데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추석 민심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그 지도자의 대응 태도를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편 경쟁자인 김대중 총재는 DJP 연합을 하는 겁니다.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를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TK의 박태준 그렇죠. 그분까지. 전 대표까지 흡수함으로써 DJP 지역 통합 이미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던 지지율이 확 오르게 되는 겁니다. 예. 당시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은 추석 이번에 이제 설날 연휴이긴 합니다만은 97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9월 16일이 추석이었는데 그 이전 조사에서는 거의 10% 이상 앞서가고 있던 이해창 총재였습니다. 근데 추석이 9월 16일, 자 27일 날 실시됐던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 이해창 총재가 17.1%로 툭 그냥 곤두박질입니다. 곤두박질 쳐버리네요. 바로 이것이거든요. 명절 민심 때는 좀 더 넉넉하게 그런 의혹들은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넉넉하게 마음껏 질문하세요. 웃으면서 어떤 것도 그래요 제 별명이 그렇죠. 하여튼 좀 다음번에는 좀 기름기를 빼겠습니다 라든지 뭐 웃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격을 모독한 것이다.
뭐또 육두문 작가지나 기자한테 미디어의 수준이 어떻다. 물론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호화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혹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조금 넉넉한 분을 원하거든요. 농담 던져도 그러세요? 그건 뭐 농담하세요. 저 농담 되게 좋아합니다. 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소장님 농담 잘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저야 뭐 뿌잉뿌잉도 해주셨고 지난번에. 힘이 없으니까 열심히 받아줘야죠.